네, 이번 코너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경제 뉴스 가운데 꼭 알아야 하는 것만을 추려서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앞서 재작년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중국이 요소 수출을 다시 통제했다고 알려지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중국이 이제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기도 했죠. 네. 게다가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 전쟁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는 중국 리스크가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까지 흔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 업체 일부의 요소 수출 중단을 이제 지시했다는 소식이 외신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게 중국 최대 요소 생산 수출 업체인 중농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회사가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네. 국내 요소 비수기, 성수기 전환과 동계 비축 주요 시기를 맞아서 이제 최근 요소 가격 상승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에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줄이고 국내 공급을 뒷받침하겠다. 고 했는데 네.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것을 이렇게 중국 정부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요소 가격이 출렁이고는 있는데요. 네. 이달 들어 중국에서의 요소 1톤 가격은 약 43만 원으로 6월 중순 30만 원대에서 약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외신 보도가 나와서 좀 논란이 되고는 있는 네. 건데 만약에 이번 조치가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작지는 않겠죠? 네, 이 요소, 중국산 요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인데요. 이제 거리가 가깝고 디젤차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상당히 커진 것이죠. 네. 이 요소에 물을 탄 게 이제 요소수인데요. 네. 이제 디젤 차량에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제 매연을 줄일 수 있는 후처리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네. 이 장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소수를 넣는 것이 필수적이긴 한데요. 한마디로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 차량이 운행을 못하는 것이죠. 네, 특히 산업 차량이 디젤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요소수를 확보를 못하면 이제 운송 등이 이제 멈춰서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제 2021년 과거의 요소수 대란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중국의 수출 제한 전망으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있었던 그 요소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었던 겁니까? 이때 이 중국은 당시 호주와의 석탄 분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자국 내 요소 생산 위축이 발생해서 이 비료 수급난이 닥쳤고요. 네. 이 요소는 차량뿐만 아니라 이제 비료 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 이 비료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요소 의존도가 70%가 넘어서 이제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차량용 요소수 가격이 뛰고 품귀 현상까지 이제 발생을 했었죠. 네. 이때 요소수 가격만 10배 가까이 치솟았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정부 간 협의를 거쳐서 중국이 수출을 허용을 하면서 이제 2달여 만에 요소수 대란에 급한 불은 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이 네.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요소 수출 통제 기사가 외신에서 나오긴 했잖아요. 이게 네네. 중국 정부는 즉각적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팔로 해보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요소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네네. 지금 이제 화학 비료 업체 중에 한 곳에서 비료용 이제 수출 물량 축소 방침을 아까 그 중농에 그 발표한 정도라고 했고요. 네네. 이제 포괄적인 수출 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기업에서 그렇죠. 이제 수출 축소 방침을 발표한 건 이제 사실인 네, 건데. 그게 팩트죠. 네, 그 지금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제 그 기업이 이제 비료용 요소를 수출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제 비료용 요소의 수입 비중은 지금 중동이 51%고요. 네네. 이제 중국은 17%에 불과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차량용 요소 있지 않습니까? 이 요소 수 이제 지금 재고 이제 수준이 60일 수준이고 이제 연말까지 수급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가 밝히기는 했는데요. 네. 이게 그 차량용을 포함한 산업용 요소는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이제 90%에 육박을 해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중농그룹이 수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제 팩트고, 물론 이제 그게 비료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업체들도 이제 대응에 총력을 좀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소수를 만드는 기업은 이제 롯데 정밀화학과 KG 케미칼인데요. 이제 뭐 대체제로서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둘 다 주가가 뛰었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 다변화된 수입처를 통해서 요소수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업계 소식인데 이 내용 직접 전해주시죠. 네,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나왔다. 뭐 이런 소식인데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SK 하이닉스도 이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뜯어보니까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나왔다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화웨이는 이번에 메이트 60 프로라는 새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은 사실 이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스펙만으로도 이미 화제가 됐었어요. 네. 지금 이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네. 지금 신형 아이폰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네. 아니 그러면 미국 규제도 중국 잘 나가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네.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들어있던 겁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있었냐면 네.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었는데 네네. 이게 둘 다 SK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이에요. 네. 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중 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외에는 죄다 중국산이었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했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좀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 쪽 반응도 궁금한데 어떤 네. 반응을 내놨습니까?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자신들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펄쩍 뛰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제재 조치가 도입된 이후에 화웨이의 거래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고요. 네. 이 칩이 이제 화웨이에 사용된 걸 인지한 후에는 이제 바로 미국 상무부에 보고를 했고요. 규제 관련해서는 네. 그 미국 상무부에서 관리를 하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의 미국의 규제를 좀 자세히 보면 네. 이제 미국의 기술과 부품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제품을 화웨이에 수출을 하려면 이게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이제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래가 이게 중국 정부가 화웨이 통신 장비에 해킹 도구를 설치해서 기밀을 빼간다.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면서 이번 규제가 시작이 됐고요. 네. 미국의 이제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통제 일환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이 규제를 따르고 있고요. 납품 자체도 화웨이에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어떻게 구했냐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 네.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무역 제재가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2020년부터 축적한 부품의 재고를 활용한 것이다. 뭐 이런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그럴 가능성이 왠지 커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규제를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규제를 더 세게 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만약 규제가 더 네. 강화된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헤쳐날까? 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이게 중국이 우리의 1위 무역국인 상황에서 이 중국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이제 새우등이 터지지 않게 잘 대응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요. 네네. 이번 화웨이 사태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자체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행이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납품 자체를 안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이제 중국의 견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발언도 봤는데 그럼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중국 반도체 공장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연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장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매출이 지금 30%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 강화가 달가울 수만 없어서 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단 악재는 그렇죠. 악재니까요. 네네. 네, 우리 기업들이 이 파고를 잘 넘어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중국 관련 소식인데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못 쓰게 했습니까? 네, 이게 이제 IT 분야에서 지금 이제 명운을 건 건국일척의 이제 패권 싸움을 이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데 네. 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최신 기술도 맡고 이제 금융도 돈줄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보복 조치로 중국 당국이 애플의 아이폰을 못 쓰게 금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네. 이게 당초에는 일부 민간 부서에만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었는데 네. 이제는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들한테 아이폰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직장 내에서만 금지인지 뭐 직원들의 아이폰 사용 금지인지는 정확하게 안 알려졌는데 뭐 둘 다 가능하기는 하죠. 네. 사실 이 같은 조치는 이게 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인이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국은 이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이제 중국 제품을 이제 중국 국민들에게 이제 강요한 이제 선례가 또 있습니다. 네. 이미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이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에 외국 브랜드 컴퓨터를 국내 제품으로 교체하라 이런 지시를 직접적으로 내린 바도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뭐 우리 국민이면 갤럭시 써라 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네. 갤럭시 쓰라고 안 하는데 갤럭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긴 네. 한데요. 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아이폰을 못 쓰게 한다고 하면 네. 그 제조사인 애플 입장에서도 매출에 좀 타격이 있겠죠. 이게 젊은 층이 아이폰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중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도 아이폰을 이제 고급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서 좀 상당히 이렇게 인식을 하고 많이들 쓰고 있긴 해요. 네네.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면 애플이 현재 매출 중에서 약 5분의 1을 중국에서 내고 있어요. 오, 그리고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폰 생산도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애플 주가가 곧바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전체도 약세를 보였고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폰을 못 쓰게 한 건 네, 네. 중국이 미국에 먹리를 부리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제 중국은 미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자, 그래 한번 맞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애플은 지금 세계 시총 1위 기업이거든요. 네네. 사실 미국 IT 그 자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정부에서도 공식 입장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미국 백악관은 이제 오늘 이제 중국과 아직 이제 대화 계획은 없고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뭐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중국 두 개 기업에 대한 이제 IT 분야 신규 제재를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이런 미국의 대응이 나와도 추가 대응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오늘 7월 경상수지가 발표됐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는 했습니다. 네. 이제 경상수지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무역이 잘 되고 있나 이런 걸 좀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7월 경상수지를 발표를 했는데 석 달 연속 흑자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 흑자가 약 4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7월보다 이제 흑자 폭이 커졌으나 올해 누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기간에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네. 근데 흑자라고 해도 네. 단순히 웃을 수만은 없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줄면서 네. 이제 흑자가 난 거라 불황형 흑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수입을 안 하니 흑자가 나는 것이죠. 네,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5%가량 줄었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수입은 한 23% 가까이 줄었거든요. 네네. 이게 수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용차가 역시 수출 선방을 했고요. 석유 제품과 반도체, 화학 제품 등이 부진했습니다. 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수출이 가장 크게 줄었고요.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급감을 했고 네.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도 줄었습니다. 곡물과 승용차 수입도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줄었겠죠. 네네. 그리고 여행 수지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해외 여행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적자 폭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4분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 유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예상을 했습니다. 네, 해외 여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로 요새 많이 안 오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좀 관광 중국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긴 한데 좀 네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끝으로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새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죠? 네네. 이 신한울 2호기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원전인 신한울 2호기의 운영 허가를 의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운영 허가라는 게 원전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전으로 공인한다는 의미고요. 이제 허가 이후에 원료를 주입을 하고 상업적 운전을 비로소 할 수가 있어서 네. 이게 공인됐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한울 2호기를 보면 경북 울진에 있고요. 네. 운영 허가 기간은 약 60년 정도입니다. 이게 1,400메가와트 규모라고는 하는데 네. 이게 국내 발전량의 약 2%를 담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래서 에너지 위기가 좀 요즘에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요. 이게 네. 착공은 2010년 했는데 이게 13년 만에 운영 허가가 난 것입니다. 네. 1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사연이 좀 많기는 한데요. 네. 이게 이 신한울 2호기가 2018년 준공이 이미 되기는 했어요. 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안전성 평가나 품질 뭐 이런 걸 체크해 봤을 때 네.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아, 일각에는 이렇게 미뤄질 게 아닌데 네.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에서 친원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신한울 2호기가 심의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운행이 허가가 됐습니다. 이게 1호기가 7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상당히 빠른 거죠. 속도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관련 이야기부터 새 원전 가동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